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아래 위로 흔들다가 결국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흔들리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트럼프가 관세를 시행하면서 그거에 반대한 5개 기업이 관세 무효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무효소송의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관세에 대한 문제는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미국 연방법원은 국제통상법원입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바로 항소를 하죠. 그래서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1심 판결 일시 중단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그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하루는 관세가 무효가 되고 관세가 다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는 문제가 된 겁니다. 왜 문제가 됐냐면요. 시장은 항상 뭐를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불확실성. 그러니까 관세가 원위치로 돌아가면 뭐 시장에 나쁠 거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시 미 정부에서 이걸 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세로 해 주가가 빠졌다가 그래도 10% 정도로 마무리할 거야 라는 분위기로 주가가 올라와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 분위기가 요상하게 흘러가는 어떤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사실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지속해도 제가 볼 때는 영국의 문제로 한 10% 정도 안짝에서 영국에 승인해 줬기 때문에 10% 정도의 기본 룰 속에서의 움직임을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세가 만약에 무효가 되면 뭐 원래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무역 전 세계 무역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물론 트럼프가 이 자기의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법 조항을 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문제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시장을 흔드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나마 시장을 이끌어준 것은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이었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440억 달러, 41억 달러 났고요. 주당수익이 0.96%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을 끌어올려줬죠. 아시겠죠? 엔비디아는 다우에도 나스닥에도 그렇죠? S&P 500에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서게 되면 이 지수도 3대 지수도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미국 어떤 관세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불확실성을 이겨낸 하루였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하나 발표됐는데 24만 명으로 직전주 대비로 1만 4천 건이 증가를 했어요. 이걸 통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우려를 언급하는 뭐 그런 발언도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인하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연준이 관세만 안 했다면 금리 인하 했겠죠. 이거는 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트럼프는 자기가 관세 정책으로 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부분을 금리나 이런 걸로 이제 막으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기 침체를 막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연준은 과거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 깜짝 금리라도 다 지표를 보고 합니다. 지표를 안 보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표 상황이 관세로 인한 결과가 미치지 못한 지표의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서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재고를 풀어서 이 지표를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가 끝나는 시점부터 한 3개월 정도의 연속적인 지표의 흐름을 좀 보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이 연준은 꼼짝 안 합니다. 연준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우리나라처럼 뭐 정치적인 어떤 압력에
어느 정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연준은 말 그대로 지표대로 갑니다. 지표대로 가기 때문에 그 지표에 의하면 시장은 아직 금리나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시장 금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12월 그 앞에서 한 9월, 10월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보니까 9월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는 뉴스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7월달 기준금리 그래서 그런가요? 7월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정도로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감이 25%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없습니다. 동결만 얘기하면 동결. 나머지는 다 관망인 거죠. 다우와 나스닥의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어저께 약간 흔들렸다가 오늘도 장중에 0.6% 하락했다가 플러스 돌려 세운 거죠. 야간 선물 끝나고 난 돌려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장중한 때 1.5%까지 갔었어요. 그랬다가 좀 눌려서 끝났죠. 그렇지만 0.39% 올라서 끝납니다. 근데 어제 음봉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위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올랐다고 했죠. 엔비디아 시장을 주도했다는데 엔비디아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어저께 올랐었습니다. 6%까지 갔다 3%로 낮아서 끝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엔비디아가 대만으로 AI 중심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그 부분, 그렇죠? 중국으로 H20 저사양으로 해가지고 칩을 그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트럼프에게는 별로 좋지 않죠. 트럼프는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미국 정부 자체가 기업과 상관없이 정부는 그쪽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데 일단 정고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살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 모습 맞았죠. 테슬라가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는 약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일단 지난번 고점 부분까지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것도 다 관세와 관련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어저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했습니다. 0.25 했죠. 시장에서는 0.5% 금리 인하를 언급한 리포트도 나왔었는데 제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죠. 만약 그걸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충격받을 수 있다. 오히려 0.25씩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시간을 끌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 경제 성장률이 0%대 성장률인데 0.8%인데 이거보다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웬일로 향후 금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폭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봐야 2번이나 3번 더 하면 안 합니다. 0.6. 한국은행은 보수적 금리 인하죠. 그나마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만큼 한편으로 뭐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하냐? 추경과 금리 인하의 차이점은 뭡니까? 추경은 재정정책이에요.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이에요. 금리 인하는 바로 영향이 오고 추경은 한참 뒤에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느끼는 겁니다. 시장이 느끼는 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 대출금리 영향을 하죠. 조금이라도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내려온 게 다 쓰임을 개인들 호주머니 사정을 유지해 주는 거, 약간 여유를 생기게 해주는 게 뭡니까? 통화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통화정책이 필요한 거지 재정정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재정정책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낫죠. 그렇죠? 100배 낫지만 현재 통화정책이 더 우선인데 자꾸 한국은행은 재정정책을 우선시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수를 살리는 방법은 일반 가정이 소비를 해야 내수가 생기는 거예요. 소비라고 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돈은 더 벌지 못한다 그러면 기존 안에서 이 돈을 어떻게 됩니까?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쓸 돈을. 그건 통화정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왜 자꾸 통화정책을 안 하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기축통화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기축통화도 아닌데 왜 안 합니까? 언제든 해도 상관없죠. 기축통화라면 전 세계 시장에 비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기축통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 쓰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태국이나 이런 데 여행 가면 1,000원 1달러 1,000원 1달러 이런 얘기 하는 거 왜 없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다. 예. 돈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주고 1,000원 1달러 1,000원 1달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빼놓고는 전 세계에서 우리 원화가 어마어마하게 쓰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지금 내수를 살리는 게 답이죠.
네, 내수로 살려야 됩니다. 저는 제로금리 지금 가도 벌써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로금리 천천히 내려가지고 뭐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급여는 정해져 있고 물가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는 벌써 올랐습니다. 요즘 가끔 보면은 그 채소 가격들은 조금 품목별로 약간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엊그제 가니까 뭐 이마트 갔더니 애호박 같은 경우가 뭐 2-3천 원 하던 거에 막 500 얼마 세일하고 막 1,000원 얼마 세일하고 그런 경우 있더래.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 상추 뭐 20장 들었더라고. 세봤더니요. 20장 조금 안 되게 되는데 990원. 다 세보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제 그 우리도 시장을 보면서 통계를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세일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딴 데 가면 또 2-3천 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면서 품목 세일하는 건 있지만 실제로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돈 들고 나가 살 게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여유분이 생기게끔 해주는 거.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기준금리 인하폭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발언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상승으로 끌고 갔던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추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살려놨기 때문에 국내장은 조금 더 다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으로 코스피가 어저께 2,700을 넘어섭니다.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지금 때다, 특히 이번 주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 보시면 월요일날 어떤 날이 벌었으니 2% 올랐죠. 전날 빠졌다가 약보합으로 끝났죠. 그 전날 2.2% 갔다가 2.1% 갔다가 다시 살짝 밀려가지고 얼마에 끝났으면 1.2%로 한 1% 밀렸는데 다시 어저께 2% 정도까지 올려서 버리죠. 1.89%. 오늘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만 6-7%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던 하루였다.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특히 그게 요 저항대를 넘으면서 신고가를 갱신했고, 그렇죠? 거기에 기준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특히 외국인과 기관마저도 매수하고 개인마저도 서학개미가 이제 손실을 봐서 동학개미로 다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 상황이라 그러면 국내장은 패닉장만 오지 않는다면 웬만하면은 미국의 하락하도 전야 구강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